안녕하세요. 이정원에서 진행하는 송하의 쏙 점입니다. 6월 22일 하지가 지나고 조금씩 밤은 길어지지만 태양의 열기는 점점 강렬해져서 여름의 북더위를 지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8월 8일은 입추로 추자를 보면 벼이삭과 화의 기운으로서 그 씨앗을 단단하게 말려주는 건조한 기운이 동하니 햇볕이 여름과는 다르게 뜨겁지만 따가운 느낌도 듭니다. 건곤에서 시작하여 둔깨부터 수지 빗깨까지는 반드시 감깨의 상을 포함하고 있는데 모든 생명체의 근원은 일육수의 활동이고 특히 만물이 시작하여 자리 잡을 때까지는 감깨의 상처럼 험중하기 때문에 괴상으로서 그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선천 8계도에서 곤깨의 위치와 후천 8계도에서 감깨의 위치가 같은 북방이라서 빗자를 보면 북자를 겹쳐놓은 의미로도 설명합니다. 드디어 나라를 건립하는 수지비에 이르렀습니다. 참된 선행은 어둡고 남들이 모르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지빗개는 수토 동궁으로 북방 어두운 곳에서 서로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고 나랏일을 제일인 양 서로 돕는 것입니다. 도전깨에서 지수사깨는 싸우기 위해서 같은 무리가 모인 것이고 음량이 모두 바뀐 전병깨 배합깨에서는 화천대유깨로서 백성이 강건 중정한 인군을 추대하고 돕는 것이 비라면 대유는 천하를 얻은 유순 득정한 인군을 말하는데 두 괴는 천하를 얻은 상으로 그 뜻이 서로 통합니다. 호깨는 산지박깨로서 괴상이 땅 위에 높은 산이 있는 모양입니다. 구호 인군이 나라를 건국하면서 나라의 근본을 높게 세우고 백성들은 인군이 세워놓은 근본을 두텁게 만들어가는 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8번 수지빗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8번 수지빗개 계사는 비는 기란이 원서 호대 원영정이면 무구일이라 불령이어야 박래이니 후이면 부이라도 흉일이라 비는 기란이 처음 저물하되 원하고 영하고 정하면 허물이 없으리라 편하지 못하여야 방백이 오미니 뒤에 하면 대장부라도 흉하리라 라는 뜻입니다. 수지비의 비자는 도울비, 서로비, 친할비에서 견줄비까지도 해석을 합니다. 괴상을 보면 상께의 물과 하께의 땅은 서로 붙어서 있는 것이라서 친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은 물을 안아주고 물은 땅을 적셔주어서 친밀한 가운데 만물을 생성화육하여 아름다운 자연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수지비는 지수사처럼 험중함을 감추고 있는 상이 아니라 오히려 감깨가 지상유수로서 만물을 키워내는 생명수의 역할을 하는 것이니 비는 길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은 근원이라는 뜻으로 시작점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고대의 중국인들은 나라를 세울 때, 스승을 구할 때, 결혼을 할 때 등을 점을 쳐서 후일을 예측하였습니다. 이렇듯이 점칠 서자는 나라를 세우는 초기에 이루어진 의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원영정은 원은 상자에 사람 인자를 붙여서 사람의 머리로서 처음, 으뜸, 봄을 의미합니다. 영은 두 이의 물수로서 두 줄기 물이 합쳐져야지만이 물이 끊기지 않고 계속 흐를 수 있는 것이니 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은 겨울로서 굳게 지키고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허물이 없다는 판다사가 붙는 것입니다. 불령이라는 것은
구오효의 천자는 편안하게 유유자적하게 즐길 수 없는 입장이니 험중한 감께의 뜻처럼 나라를 걱정하고 백성의 안위를 책임지는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방내의 방자는 네모방으로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있는 방백을 의미하는데 나라의 건국을 애쓰고 있는 천자를 도우려고 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후이면이라고 했는데 천자가 불령하고 나라 건립에 총력을 쓸 때 빨리 와서 도와주어야지 차일피일 미루다가 뒤늦게 도와주면 돕지 않음만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능력 있는 장부라고 해도 흉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수지비의 궤상에서 많은 음여들이 백성으로서 구오의 천자를 도와서 나라의 재건을 이룬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주효인 구오효가 많은 음들을 적시고 어루만지듯이 인군은 백성을 생각하고 백성은 인군을 도와서 서로 친하여 돕는 형상입니다. 본래 비라는 것은 두 사람이 같은 방향을 보고 나란히 있는 형태를 말합니다. 그것이 곧 친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살이에서 타인과의 가장 중요한 결합 조건은 친화력인데 친함 속에서 사람 간의 발전이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지 빗계를 보고 공자께서 상왈 지상유수이 비니 선왕이 이하여 건 망국하고 친제후하느니라. 땅 위에 물이 있는 것이 비이니 선왕이 이로써 망국을 세우고 제후를 친하느니라. 땅 위의 물은 가장 밀접하게 하고 있으므로 이것을 친함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선왕이란 국가를 건국하고 제도를 정비하는 인군의 상으로 정치적인 의미로 쓴 것입니다. 중국은 각 방의 제후들을 통해서 백성을 다스리기 때문에 선왕과 제후는 반드시 친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중국의 영토는 크기 때문에 그 다스리는 사람을 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성을 직접 다스리기 어려우므로 방백의 제후들과 친해야지만이 만국을 다스릴 수 있다는 뜻을 지상유수로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역의 원리는 모두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까닭에 음이 있으면 반드시 양이 상대를 이루며 기람이 있으면 반드시 흉함이 있고 인색함이 너무 지나치면 흉으로 변하고 너무 불급하였음을 뉘우치면 다시 길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륭이 하루아침 하루저녁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길한 조짐들이 쌓여서 대길로 나타나고 작은 흉한 조짐이 쌓여서 대흉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이기적인 자기 주관적인 생각에만 집착하여 그 조짐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적선과 적악의 논리인데 주역 중지곤께 문헌전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을 쌓은 가문에는 반드시 남은 경사가 있고 불선을 쌓은 가문에는 반드시 남은 재앙이 있으니 신하가 임금을 죽이고 자식이 아비를 죽이는 일이 하루아침 하루저녁의 연고가 아니며 그 말미암은 바가 점차로 쌓여서 그렇게 되는 것이니 이는 분별할 것을 일찍 분별하지 못한 데서 기인하는 것이다. 역에 이르기를 서리를 밟으면 굳은 얼음이 이른다 라고 함은 대개 순리대로 삼가할 것을 말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학문을 하는 사람은 길한 개를 얻거나 흉한 개를 얻거나 간에 그렇게 응할 만한 원인을 쌓은 일이 있는가 연고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자성해 보아야 하고 길한 경우에도 경거망동하거나 인색함이 없어야 하고 흉한 경우에는 반성하고 뉘우쳐서 흉을 만난다 하더라도 길함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송아의 쏙점은 여기까지입니다.